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수학 1 미리 보기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학습 내용은 총 2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무엇이냐를 배우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귀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귀납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우리가 보통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귀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수학은 보통 연역적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역법은 일반적인 사실에서부터 특수한 사실을 끄집어내는 것이고요. 귀납법은 특수한 사실에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끄집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수학에서 사용하는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죠. 정리,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으면 빗변이 C인 경우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밑변과 높이가 3과 4가 되면 빗변의 길이는 5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에서부터 특수한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걸 연역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예시가 이겁니다. 아침이 되면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동쪽에서 해가 떴죠. 그저께도 해가 동쪽에서 떴고요.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떴습니다. 해가 뜨는 위치가 항상 동쪽이라는 것에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끄집어냅니다. 항상 지구에서는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가져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귀납법이 사용이 되느냐? 수학에서는 예외가 존재한다면은 그 예외 때문에 우리가 명제에서 참 거짓을 따질 때 거짓이 된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붙은 말이 앞쪽에 보이는 이 수학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수학적이라는 표현의 다른 말은 절대적인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귀납법 중에서 절대적인 귀납법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귀납법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한번 봅시다. 개념 열기에서는 원 모양의 피자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잘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 잘려진 피자 조각의 개수를 각각 수열의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른 횟수를 인덱스로 가져온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한 번 자르게 되면 피자는 2조각으로 분리가 되고요. 2번 자르게 되면 피자는 4조각이 되고 3번 자르면 중심을 지나갔기 때문에 6조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 번씩 더 자를 때마다 피자 조각의 개수는 2개씩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래 보면 두 번째 항은, 즉 2번 잘랐을 때는 첫 번째 잘랐을 때에 비해서 2조각이 늘고 3번 잘랐을 때는 두 번 잘랐을 때보다 역시 2조각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쭉 이어지다 보면 n번 자른 상태에서 한 번 더 자르게 되면 피자 역시 2조각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특수한 사실에서부터 일반적 사실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귀납법이고요. 귀납법이라고 쓰고 이 앞에 늘 성립하기 때문에 수학적이라는 표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수열에서 쓰이는 것이고 이 수열이 주어진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이다. 결론적으로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예요. 동일한 수열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배운 그런 정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이렇게 생긴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첫 항부터 5번째 항까지 찾아보래요. 자, 첫 항은 1인 것 알고 있죠. 두 번째 항은 n 대신에 1을 대입합니다. 2배 하고 1을 더하라 해요. 2배에 1을 더하면 3이 되죠. 그 다음은 두 번째 항이니까 3을 대입해야 돼요. 그럼 3의 2배에 1을 더하면 7이 됩니다. 7을 대입하면 15, 15를 대입하면 31. 이와 같은 형태의 수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2분의 2니까 1이 되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 1이니까 1분의 2 다시 2가 되고, 그럼 이제 순환될 거 아닙니까? 1, 2, 1, 2, 1. 2, 1, 2, 1, 2, 1 반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수열 중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뭘까? 이건 간단하죠.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n번째 항에 일정한 차이인 공차를 더하게 되었을 때 다음 항을 생성하더라. 지금 보이는 이 식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등차 수열을.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됩니까? n번째 항에 일정한 비율만큼을 곱해서 다음번 항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이것 이외에도 이 식의 형태를 변형을 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배웠던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을 이용하면 n 플러스 두 번째 항과 n번째 항의 합은 2로 나누었을 때 가운데 항이죠. 그래서 2 곱하기 n 플러스 3번째 항이 된다. 이것은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렇게 되겠죠. n 플러스 두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곱하면 n 플러스 3번째 항의 제곱이 됩니다. 이건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돼요.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말고도 다른 종류의 수열들을 예전에는 배웠습니다.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다루는 개차 수열을 다루기도 했고요. 좀 다양한 형태들을 다루기는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들은 잘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학 분량을 이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모양이 사라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표현된 식을 점화식이라고 전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점점 변화하는 식이죠. 항과 항 사이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한다 해서 점화식을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는 것들도 한동안은 많이 다뤘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형태가 일부는 있기는 있어요. 그건 문제를 풀면서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1번은 그 점화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3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십시오. 즉 예전 표현으로 하면 점화식을 구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용기에 어떤 박테리아가 10만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1시간이 지날 때마다 10%가 죽고 나머지는 각각 2마리로 분열한다고 합니다. n시간 후에 살아남아 있는 박테리아의 수를 an이라고 하면 a1의 값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항, 즉 1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10만 마리가 있는데 이 10만 마리가 먼저 10%가 죽었으니까 1만 마리가 죽고 9만 마리가 남았죠. 그런데 이것이 2배로 번식했으니까 18만 마리가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항이 됩니다. 18만. 그러면 n번째와 n시간 후와 n 플러스 3번째 시간 후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n시간이 흘렀을 때 박테리아 개체 수를 a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더 지나면 이 중에서 10%가 죽어요. 즉 10%가 죽는다는 것은 10분의 an만큼을 빼라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10분의 an. 그런 다음 이 개체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되면 n 플러스 1시간 후의 개체수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를 좀 합시다. an 플러스 1은 n시간 후에서 10분의 n시간 후 개체수를 빼라. 10분의 9죠. 10분의 9의 2배니까 10분의 18, 1.8이 되겠네요. 1.8 곱하기 n시간 후의 박테리아 수. 이것이 우리가 찾는 관계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줄 수 있더라.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쪽도 이제 동일한 형태의 문제들이 3번, 4번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식을 찾아내는 것이 이쪽 단원의 문제의 끝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관계식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찾아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까지 끌고 나가게 될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비슷한 형태들의 문제가 나오죠. 조선시대 수학자 황윤석은 그의 저서 산학인문에서
과자를 1층으로 쌓는데 필요한 과자 개수는 1, 2층으로 쌓는데 필요한 과자 개수는 4. 왜냐하면 이게 1 더하기 3이거든요. 3층으로 쌓는데 필요한 과자의 개수는 1 더하기 3 더하기 6 해서 10이더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걸 찾아내는 방식은 여기 보이는 이 숫자들이요. 1, 3, 6 이게 바로 삼각수예요. 삼각수들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4층일 때는 생각을 해보면 1, 3, 6 얼마만큼이 더 들어갈까? 이건 10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삼각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건 한 변의 길이가 1인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삼각형이다. 그럼 1인 삼각형이 4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은 한 변의 길이가 3인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분리가 되면 결국은 한 개, 지금 말을 잘못했네요. 예, 이야기가 틀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기는 지금 살짝 틀렸어요. 이 형태대로 가져가 버리면 이 위쪽 모양까지 다 들어가게 되네요. 예, 여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거 돌멩이 개수로 다시 지난번 했던 것처럼 봅시다. 처음에 1단은 1개, 2단은 다음과 같이 3단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거든요. 1단은 하나, 두 번째는 1 더하기 삼각수가, 그 다음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1, 3, 6으로 가거든요. 왜 10이 됐느냐? 1, 2, 3, 4. 이건 1부터 4까지 합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n개층으로 쌓는데 과자 개수가 an이면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이 다음 관계는 요 n단계까지 쌓았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숫자를 더해주세요 이잖아요. 근데 요 10이라는 숫자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4층일 때는 4로 끝이 나요. 3층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3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n층에다가 더하기를 1, 2, 3 해서 n 플러스 1까지 더해준 결과가 바로 n 플러스 1층까지 쌓았을 때의 결과가 됩니다.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 뒷부분은 등차 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합은 2분의 n까지의 합이 n 플러스 1이니까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n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니까 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습 내용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붙였습니다. 수학적은 절대적인이란 개념이다.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사실에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끄집어내는 방식을 귀납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특수한 사실에서 일반적 사실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이라서 오류가 절대 존재하지 않는 귀납법이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제 다시 교과서가 쓰여지면서 이 표현이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학적 귀납법을 설명하는 원리는 도미노 게임하고 같아요. 도미노 게임과 같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 도미노 게임의 원리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고 치면 도미노를 하나를 세우고 또 하나를 세우고 또 하나를 세우고 이걸 차례대로 가져갑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뭔지 알죠? 하나를 쓰러뜨렸을 때 차례 쓰러지면서 마지막까지 그 쓰러짐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처럼 8개의 도미노를 세웠다고 칩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쓰러진다, 쓰러뜨린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쓰러뜨립니다. 첫 번째 도미노를 밀어요. 밀었는데 첫 번째 도미노와 두 번째 도미노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서 이것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두 번째 도미노를 때릴 수 없는 상태라면 이 도미노 게임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쓰러지면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쓰러지는 범위 안쪽에 있어서 두 번째도 쓰러진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두 번째 도미노도 쓰러지게 된다. 두 번째가 쓰러지면 세 번째가 쓰러진다. 세 번째가 쓰러지면 네 번째가 쓰러진다. 이 간격이 잘 맞춰지기만 한다면, 조건만 맞다면 첫 번째가 쓰러지는 것이 100만 번째건 1억 번째건 10억 번째건 뒤쪽에 나와 있는 도미노들을 쓰러뜨리는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미노 게임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써봅시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런 표현을 씁시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n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 넘어진다? 쓰러진다는 표현을 쓸게요. 쓰러지면 n 플러스 3번째 도미노도 쓰러진다예요. 이 두 가지가 지켜지면 도미노 게임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수학적 귀납법도 이 두 가지를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 봅시다. 보통 등식 중에서 늘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이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건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이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개가 있었어요. 이건 1의 제곱이죠. 그런데 이 하나 있던 것에 바깥쪽에 하나, 둘, 세 개를 더 붙이면 2의 제곱이 돼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어붙은 상태에서 바깥쪽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더 붙이면 이건 3의 제곱이 됩니다. 1 더하기 3은 2의 제곱, 1, 3, 5의 합은 3제곱.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더 붙이면 되죠. 가로 방향으로 하나, 세로 방향으로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이 숫자들 사이는 2씩 증가한다. 그러면 제곱수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추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수학적 귀납법, 즉 도미노 쓰러뜨리는 원리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했으니까 가장 처음 주어진 것, 첫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쓰러진다는 표현을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참이 된다라는 표현, 맞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식의 양변에 1을 대입합니다. 1, 끝부분이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항이 하나짜리죠.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1제곱이에요. 1과 1제곱은 같다. 그래서 성립한다라는 표현하고 쓰러진다는 표현하고 맞추는 거예요. 자, 처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요. 자, 첫 번째 도미노 쓰러뜨린 겁니다. 그럼 첫 번째가 두 번째를 때려서 쓰러뜨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를 때려서 쓰러뜨리고, 세 번째는 네 번째를 때려서 쓰러뜨리고. 자, 이와 같은 형태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귀납적으로 표현하면 n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n 플러스 3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이것처럼요. n이, 여기서는 n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k일 때 성립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가정합니다. 가정하면, 즉 n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면 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다음 도미노가 쓰러진다. 즉 다음도 성립한다예요.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예요. 그럼 도미노 게임과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몽땅 다 성립하게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갑니다. n이 k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성립합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 가정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를 맞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식의 양변에, 지금 보이는 이 가정에 의한 식의 양변에 2k 플러스 1만큼을 더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아직 없다고 보고요. 주어진 식의 양변에 2k 더하기를 더합니다. 그러면 k제곱과 2k 더하기를 더하면 이 값은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되죠. 무엇이? 1, 3, 5, 7 홀수들을 더해가는데 가장 마지막 홀수가 2k 플러스 1일 때, 그런데 이 2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k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대입되었을 때도 성립한다 라는 걸 의미하죠. 가정을 끌고 들어와서 다음번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정을 끌고 들어와서 그 다음번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수학적 귀납법의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계도 좀 뚜렷한 면이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조금 할 겁니다. 지금 금방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자연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자연수 개수만큼 많은 것들은 증명이 가능해요. 자연수 개수만큼 많은 것들 증명이 가능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앞서 평가했던 거 기억합니까? 다들 좀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감상문 썼던 거 기억하나요? 예, 그 부분 보면 무한에 대한 개념이 나왔잖아요. 자연수 개수만큼 많은 것, 그때 보면 짝수 개수도 자연수 개수만큼 많은 것이고요. 부분집합이잖아요. 홀수도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로 줬던 거 기억하죠? 유리수도 자연수 개수만큼 많은 것이다. 즉 유리수라고 하는 것까지도 증명하는 데는 이 수학적 귀납법이 쓰일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실수 범위까지는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수에서의 개수,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이 실수에서의 크기까지는 둘 다 무한한 개수를 갖는 건 마찬가지지만 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연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것 같이 셀 수 있는 반면에 실수는 셀 수 없는 무한의 수만큼이 존재합니다. 무한을 수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예요. 자연수는 셀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이고 실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법은 범위가 셀 수 있는 경우만큼 가능한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만 쓸 수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좀 복잡하죠? 예,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자, 이제 이번 증명 한번 더 해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보세요. 자, 이거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 식은 나중에 등차수열의 합에서 워낙 자주 등장하는 예제라서 아마 암기를 하게 될 상황이에요.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식이 100% 맞아요. 근데 증명을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합니다. 자, 첫 번째 도미노 쓰러뜨립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입니다. 자, 왼쪽에 1 대입해보죠. 1 곱하기 2. 이 첫 번째 항만 남죠. 그래서 왼쪽은 1 곱하기 2가 되고 오른쪽은 1을 대입하게 되면 3분의 1, 2, 3의 곱이에요. 3분의 6 약분하면 2가 되죠. 따라서 n이 1일 때 등식이 성립해요. 자, 첫 번째 도미노 쓰러뜨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필요한 건 도미노가 차례대로 연속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n이 k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된 식에서 출발을 해요. 다음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값도 성립한다는 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k 플러스 1이 대입되는 형태라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만큼이 왼쪽 식에 더 필요하죠.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만큼을 더합니다. 요만큼을 더하게 되면 왼쪽의 식이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1 곱하기 2부터 k 곱하기 k 플러스 1까지는 가정을 끌고 들어와서 대체를 시켜주면 3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돼요. 자, 이제 요 밑줄 그은 부분이 공통이죠.
자, 이 밑줄 그은 부분만큼을 공통인수로 가져온다. 그 다음 3분의 1까지도 공통인수로 가져온다. 그럼 앞부분은 K가 남아요. 뒤쪽은 없던 3분의 1을 공통인수로 가져왔으니까 3이 남죠. 그래서 3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형태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보면 3분의 1 곱하기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에서 n 대신 k 플러스 1을 대입한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도미노를 밀고 두 번째 n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다음 도미노도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등식이. 이렇게 증명이 끝이 나게 돼요. 아래에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5번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문제 6번도 보이고, 그리고 예제 3번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예제 3번을 보는 요 형태는 그 근사식이라고 하는 것. 근사라고 하는 건 뭔가 좀 굉장히 가깝게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 뒤쪽에 만약에 n이 2가 되면 h제곱이 붙을 텐데 그걸 오차 처리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 가우스의 근사식에서부터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차가 굉장히 작으면 그냥 어떤 버리는 방식, 이렇게 보면 돼요. 수학과 가는 친구들은 가끔씩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제 7번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원이 끝이 나게 돼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번엔 하백이오 어떻게 표현이 되더라. 기본적으로 이건 덧셈의 교환법칙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죠. 두 번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하백이오 뒷부분에 등장하는 요 형태, 일반항이 다항함수 형태일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이것 이외엔 또 무엇이 있었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형태들이 있더라. 그 다음 마지막 이번 시간에 했던 수학적 귀납법까지 들어가면서 수열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또 귀납법에 의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수열 단원을 끝맺게 됩니다. 이 정도 수업은 대개 이 단원은 일주일에 4시간을 수업하는 이렇게 보통 수학 1책을 가르치는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인 시수거든요. 이 시수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합니다. 한 학기는 보통 17주이기 때문에 68시간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3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8이라는 숫자를 대략 3으로 나눠보면 22.666 정도로 나가게 돼요. 즉 시험을 치르는 시간, 수행평가 치르는 시간 이렇게 다 빼고 나면 대략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사이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할 분량인데 우리가 이것을 5시간에 압축해서 본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 학습 내용과는 실제 학습 속도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대충 훑어봤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제풀이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기가 힘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수업을 마지막으로 해서 10학년 수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내년에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할지 안 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건강하게 방학을 잘 보내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